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바쁘신 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청과 공공기관에서 청년 인턴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현진님, 김효순님, 김만호님, 하현아님, 박재철님, 김다연님, 홍은비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인 희망기업과 구직 희망 대학생을 매칭하여 교육 후 취업으로 연결하는 수요자 맞춤형 채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안지영님, 이준영님, 정영훈님, 김호은님, 최동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오윤선님, 이재용님, 지효진님, 봉주연님, 조민혜님, 김지혜님, 이봉건님, 조정훈님, 김태훈님, 임설기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경제실장이십니다. 다음은 박신환 일자리 노동정책관님이십니다. 다음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권검섭 본부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지사님께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덥죠? 네. 점심 먹었어요? 딱 졸릴 때인데. 졸지 마세요. 오늘은 저희 얘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하고 오늘 발표할 내용이 있어요, 우리께? 미스매치 현황하고 예. 저희가 미스매치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짧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서 알겠습니다. 다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소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 지금 일자리 미스매치로 비어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가 몇 개죠? 현재 한 15만 개 되죠? 네, 15만 개 중에서 이제 제조 기업이 2만 5천 개 그 정도 있습니다. 아니 기업은 그런데 일자리 수.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일자리 수가 지금 15만 개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예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나보면. 근데 또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잖아요. 이게 이제 미스매치거든요. 근데 참 아쉬워요. 어떻게 하면 보면 경기도 공무원 요새 뽑으면 국공무원 경쟁률이 얼마나 되죠? 몇백 대 1까지는 안 돼도 몇십 대 1은 될걸요. 예. 그리고 하여튼 대기업 경쟁률은 말할 것도 없을 테고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이 청년들이 가려고 그러는데 청년 실업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면서 중소기업은 또 사람이 없어 난리고 이걸 좀 어떻게 메꿔보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그 중소기업에 가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실제 정책을 이제 받아들일 우리 청년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왜 안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자주 만나고 현장에 산단에 나가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여기 계신 청년들의 각자 또 사정도 다르고 각자 이 생각하는 것도 다를 텐데 여러분들의 가감없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제 정책의 수요자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테고요.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더 이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대표 선수로 오늘 나와서 그분들 대신해서 말씀한다는 그러한 좀 사명감을 갖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경청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거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김민영 연구위원께서 일자리 미스매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하시기에 앞서 간단하게 경기도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시는 페이지에서는 경기도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를 도표로 원도표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그 원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사업체 구성비에서 봤을 때 이제 좌측이 전국이고 이제 우측이 경기도입니다. 어떤 게 좀 비율이 높아 보이시나요? 딱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제조업이 좀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종사자 구성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비율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구성비에서 경기도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왼편에 있는 경기도 신규 구인 인원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가 워낙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좀 보여드리기 위한 자료고요. 그래서 이 경기도에 있어서의 정책 마련은 정말 도 전체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별 차이를 반영한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일자리 미충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충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업에서 조사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인자가 몇 명이며 그 중에서 충원되지 않은 미충원 인원이 얼마인가를 조사한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 산업별 미충원 현황을 살펴보면요. 이 자료는 2016년 7월부터 9월의 기준의 자료이고요. 전체 미충원 인원이 26,000여 명으로 조사되었고 그중에 84.3%가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미충원의 그 미충원율이 더 높음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또 경기도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층으로 내려가 보면 미충원 인원 전체의 51.8%, 그 미충원 인원 16,000여 명의 51%가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시되었지만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그 산업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 중에서도 그 제조업 분야만을 살펴봤을 때도 전국 대비 20.6%에 비해 27.1%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미스매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충원의 개념이 기업에서 구인을 하는데 충원되지 못한 인원의 비율로 설명을 하는 것이라면 여기 미스매치의 개념은 구인 인원과 이제 실제 구직자 그리고 취업자의 개념까지 포함되어서 계산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일자리 미스매치 현황에 있어서 경기도의 현재 2017년 4월 기준으로 구인 인원은 7만 4천여 명, 구직 인원은 10만 7천여 명, 취업 인원은 5만 4천여 명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중에서 직종 간의 그런 구인과 구직 인원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 저희가 계산한 결과 마찰적 미스매치, 어떤 이제 일자리 그 같은 직종 안에서의 뭔가 이렇게 조건이 맞지 않아서 불충원되는 경우 그런 것들이 한 4천여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아예 뭐 직군, 숙련도, 산업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나타나는 구조적 미스매치가 한 16,000여 명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보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 있어서 시군 단위가 워낙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시나 차이가 있음이 이제 여기 부침 자료를 보시면 색깔을 통해서 이렇게 시군별로 또 직종별로 많은 차이가 있구나를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현황이었고요. 좀 논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그러면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를 좀 간략하게 정리하였는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숙련, 보상, 정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련의 미스매치에서는 뭔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식의 정책 마련, 그 다음에 보상의 미스매치에 있어서는 흔히들 얘기하는 임금 보상뿐 아니라 근무 환경, 그 다음에 더욱이 초기 임금
임금 격차뿐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애 임금의 격차가 생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보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통합 정보망 구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경기도에는 산업 단지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산업 단지 안에서의 근무 환경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설계는 했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경기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정책인 자산 형성, 보육, 주거, 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중위소득 100%, 18세에서 34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월 10만 원, 적립 시 3년 후 1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일하는 청년 통장 운영입니다. 16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6,500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으로 4,00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여성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산단 주변 공동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일개 중소기업이 기업 규모, 근로자 수 등 다양한 여건으로 독자적인 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어려워 인근 타 기업과 공동 설치 시 설치 비용과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8년까지 30개소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행복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로자 중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들이 우선 입주 가능한 산단형 따박하우스를 2020년까지 10개소 2,000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따박하우스는 따뜻하고 복된 하우스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공직 진출을 돕고자 중소기업 3년 이상 경력자를 공직 채용 면접 시험 시 우대하고 공공기관 채용 시에는 경력 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3년부터 3년간 1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사님 주제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냥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얘기를 말을 한번 왜 현재 지금 인턴으로 와 계시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인턴으로 계시고 이쪽은 지금 현재 여기는 아직 취업하지 않은 대학생들이고 이쪽은 중소기업을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이신데요. 어떻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편안하게 그냥 누가 먼저 얘기를 좀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인턴 중에 얘기를 해주실래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취업 관련돼서는 김다현 씨가 준비를 했나 보다. 네? 켜주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늘까지 청년 인턴으로 상반기에 근무를 했던 김다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만둬요? 오늘까지가 오늘까지예요? 다 근무 기간입니다. 네.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저는 일단 올 하반기부터 지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을 따로 이렇게 구분짓지 않고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 싶으면 다 써보려고 하는데 이제 약간 망설여지는 것이 중소기업에 입사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여러 가지 지원이 있더라도 이 기업이 정말 발전 가능성이 있고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가 저한테는 좀 중요한 요소라서 그런 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할 때 이 기업이 정말 정부가 지원을 해줄 정도로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믿음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좀 하면 네. 그냥 발전 가능성만 보고 결정을 할 생각인가요? 저는 작년 하반기에 6개월 동안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사람들도 너무 좋고 일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다니고 싶은 마음은 컸는데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에듀테크라는 인재 막 발전하는 산업의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렇게 지속되지 못할 것 같다는 게 커서 저는 그만둘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주냐에 따라서 구직자들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건실한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취업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중에 앞으로 어떤 취업 목표라고 했는지, 오늘은 뭐 다른 꿈들이 있겠지만 오늘 그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취업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영훈 씨 얘기해 줄래요? 예. 네, 중앙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정영훈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학과가 축산학과 분야인데 지금 농협에서 주관하는 축산수의 취업 박람회라고 2회째 맞이하고 있는 취업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 2번 다 참석을 했는데 거기를 참석하면서 제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기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게 됐고 또 이제 모르고 있던 기업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되면서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은 취직을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그 기업에 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턴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인턴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도 많이 있고 특히나 이번에 취업 박람회를 가면서 많이 혜택을 받았던 게 있는데 농협사료라는 회사에서 그 서류 전형 자체를 아예 면제시켜주는 큰 혜택을 줬습니다. 대학생 입장에서는 그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류 전형과 이제 면접 그리고 인적성 검사 같은 여러 전형이 있는데 그 서류 전형이라는 처음 관문부터 좌절하는 선배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기업에서 입장에서 그게 큰 제한을 구직자들한테 한 것 같고요. 굳이 그런 큰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정연훈 씨는 앞으로 취업을 하는데 어떤 걸 위주로 생각해서 직장을 고를 생각이에요? 고려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한 2-3가지만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기업의 규모나 이제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제 역량을 펼칠 수 있고 개인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고자 하는 쪽에 CJ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는 3-4년 차가 되면 입사 3-4년 차가 되면은 글로벌 엑스퍼트라는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도 해외 영업이나 이제 그런 분야로 나가고 싶은 소망도 있고 이제 그럼으로써 제 개인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많은 기업이 제가 최우선으로 선택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중에 2개의 기업이 이름이 나왔어요. 농협과 CJ. 네, 이제 이게 다 중소기업은 네, 아니잖아요. 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을 로 취업하겠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봤나요? 중소기업에 대한 일단 거부감이나 이런 그 생각은 없지만은 사실 정보가 부족한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은 쉽게 말해서 그냥 주변에서도 많이 가기도 하고 많이 들리지만은 중소기업은 이름조차 모르는 기업도 많이 있고
이제 그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런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제가 취업 박람회에서도 느꼈던 게 이런 소규모 기업인데 이 정도 연봉을 주고 이런 혜택을 주는 기업도 있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가 있고 이제 제가 준비가 돼 있다면 충분히 구직을 준비할 의사는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그 연봉이란 얘기도 했고요. 사실은 이제 연봉도 중요한 네. 의사결정의 요인일 텐데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 얘기를 안 하시는 걸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면 CJ 같은 그 대기업으로 취직하는 건 요새 그렇게 녹록진 않죠. 네, CJ 대기업에서 취업하기도 어렵고 거기서 특히나 CJ 같은 경우는 채용 전형 기간이 2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속된 말로 피 빨아 먹는 채용 정책을 하고 있어서 구직자 입장에서 많이 힘든 면도 있고요. 그러면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눈을 돌려보면 네. 중소기업에는 거기보다는 훨씬 조금 이 치열하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지금 비어 있는 일자리들이 이렇게 네. 많고요. 이런 중소기업을 선택하지 생각은 안 해봤나요? 그럴 의향이 있어요? 뭐 생각 안 해보진 않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1, 2년 보니까 요새 대기업 취업하려고 1, 2년 재수하는 거는 네. 뭐 다반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네. 내가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1, 2년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내가 단계적으로 노하우를 쌓아가겠다 이런 생각은 혹시 그런 계획은 없어요?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처음 취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들었던 것도 제 생각을 종합해 보자면은 맨 처음 취업 기업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는 기업을 첫 선택을 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제 입장에서도 이제 중소기업이더라도 이제 정말 막연한 정보도 없고 물론 그냥 제가 관심 있는 분야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낮은 기업의 경우는 어차피 다시 퇴사를 할 건데 이직을 하더라도 차라리 처음부터 취업을 그래도 올바른 데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강하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소기업에 지금 현재 취업해 계신 선배들 중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 또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청년들한테 중소기업이 이런 매력이 있다라는 걸 또는 뭐 고민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해주시겠어요? 오늘 다 시킬 거예요. 처음에 맞는 게 나아요. 예, 오유선 씨.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람기술이라는 회사에서 펌웨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유선이라고 합니다. 취직을 한 지는 약 3년 정도 됐는데요. 그 3년이란 기간 동안 이직을 3번을 했습니다. 다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는데요. 약간 처음 취직을 시작하려고 할 때 고민됐던 부분이 아까 다들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대기업 같은 데를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뚜렷하게 뭐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걸 하고 싶다고 어필을 해야 되는데 저 자신도 제가 뭐를 하고 싶은지를 모르니까 지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막연하게 대기업을 들어가겠다고 1, 2년씩 준비를 하면서 걸리는 회사보다 다 넣겠다는 거는 막연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을 어찌 보면 좀 이용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체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큰 기업보다는 좀 부서 이동도 좀 쉬워요. 좀 윗분들한테 이런 업무가 하고 싶은데 좀 배울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옮겨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가 전공을 살려서
전공 관련한 일을 하고 싶기는 하니 일단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워보자. 그래서 첫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말하는 대기업처럼 복지가 좋거나 근무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업무를 하면서 배우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고 옆에 사람 일도 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조금씩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좀 더 하고 싶은 일, 근데 지금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직장에서 해봐야겠다. 그래서 옮겨서 또 다른 직장도 다녀봤습니다. 근데 그 직장은 업무가 마음이 들었었는데 회사 환경이 어려워져서 인원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또 이직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지금 하는 업무가 펌웨어고 펌웨어 업무를 하고 싶은데 하드웨어 쪽 업무를 했었어요. 근데 하드웨어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펌웨어에 도움이 되니까 이 일을 한 몇 년쯤 배워두면 나중에 그 일을 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배우기는 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배우는 거는 지금 당장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니까 밤을 새거나 뭐 좀 부득이하게 남의 일을 떠안게 돼도 힘들기만 해서 조금 힘들고 내가 당장 그 업무에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더라도 또 다시 도전해봐야겠다 싶어서 지금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만족도가 높은 게 제가 하고 싶은 업무를 찾아온 거고 다른 직장에서 그 업무를 하려고 부딪혀도 받고 또 이전에 배웠던 일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대기업처럼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회사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윗선에서 받아들여주면 근무 환경이 개선되는 것들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들이 대기업에서는 부서가 많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눠서 할 수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일이 많이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얕게 알고 있는 제 지식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일을 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 10년, 15년 이렇게 일을 한다면 회사가 망하거나 나중에는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아져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든지 나는 기술이 있으니까 어디서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정말 대기업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나 뭐 좀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뭐 이직을 생각하시는 경력직 분들도 그런 부분을 욕심에 있어서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중소기업에서 해답을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이제 경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연봉은 고려 대상이 아닌가 이직하든지 이럴 때? 첫 직장을 구할 때는 연봉을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내가 직장을 구할 때 어떤 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느냐 할 때 일단 거리를 가장 우선순위에 뒀었고요. 그리고 업무 연관도 제 전공이랑 얼마나 연관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에 두다 보니까 크게 연봉을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기술직 자체가 회사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가 일하는 만큼의 대가는 받아야 내 능력에 대한 가치로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직할 때는 어필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한 일을 여기서 해드릴 수 있고 솔직한 부분은 이런 걸 잘 몰라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능력은 포부는 있는데 아직 어리고 경력도 없다 보니 많이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맞게끔 점점 맞춰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대기업이었으면 택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목표로 하는 연봉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업무를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연봉을 받고 있고 또 예전에는 거리를 우선시 생각했었다면 지금 직장이 많이 멀어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데 지금 오산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점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순위를 바꿔가다 보니까 맞춰서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좀 자유롭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조금 얘기를 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얘기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얘기를 자유롭게 뭐 이제 세 팀의 대표들이 한 말씀 얘기하는 거죠? 또 있나요? 재직 세 팀이죠. 예. 이제 좀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청년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졸업을 하고 하반기에 이제 취직 준비를 하다가 이제 번번이 실패를 맛봐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가 중소기업이라도 한번 취직을 해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중소기업 그런 페이지나 그런 정보를 찾아보다가 좀 어려움이 느낀 게 약간 획일화된 그런 기준도 없고 정부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어떤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홈페이지들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내가 딱 맞춰서 이렇게 취득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안 서서 그때 굉장히 큰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이게 공공기관 인턴이었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보장을 해주는 데고 신뢰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면은 좀 나중에 경력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공공기관 인턴에 제가 지금 지원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약간 중소기업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지금 인턴을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운영을 해주고 계신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소기업을 좀 선별해서 직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주면은 중소기업 직무도 배울 수 있고 경기도에서 보장해 주니까 나도 좀 일해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경기도에서 좀 나서서 이런 일자리를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또 편안하게 노래를 한바탕 하고 하면 노래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평택 항만공사에서 인턴 생활을 한 허연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알아봤는데 경기도에서 현재 우수 중소기업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여기 처음에 설명해 주신 데서 보니까 저희 경기도에는 제조업이 제일 많고 업종별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해결책으로 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각 지역마다 분명히 더 발달된 제조업이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뭐 관광 산업이라든지 각 시마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 시에는 어떤 게 더 발달되어 있다, 여기 시에는 어떤 게 더 발달되어 있다, 이런 거를 만약에 만들어 주시면, 만약에 제가 제조업에 일을 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그것을 보고 이곳에 제가 지원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아까 취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현재 지금 청년들이 직장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일과 생활의 밸런스가 가장 높은 걸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근무 환경의 유연성, 뭐 월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월급은 저희가 생각하기엔 원래 월급이 1등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복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보통 중소기업에 취직하기가 어려운 점이 막상 여기에 제가 취직했을 때 여기에서는 그냥 일만 할 것만 같고 복지는 조금 힘들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약간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우수 중소기업 인증 제도를 만약에 받은 기업들을 경기도에서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복지를 뭐 공동 복지 같은 걸 같이 이렇게 혜택을 주신다면 그런 방법도 저희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막연한 저희의 알 수가 없고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게 사실 가장 큰데, 현재 저희들이 취업 관련해서
구직을 할 때 카페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카페들이 보통 대기업하고 공공기관 이런 곳의 정보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소기업의 정보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경기도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를 할 수 있는 카페를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경기도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그래서 취직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복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중소기업에 바라는 복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일단 먼저 조금 그 두려운 게 중소기업은 사람 인원이 조금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휴가를 가고 싶거나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을 때 쉽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함으로써 그 자리가 빈다면 그 나머지 인원들이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 이런 그 걱정이 있거든요. 우리 중소기업 근무하시는 분 중에 누가 이거 대답해 주시면 어때요?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서 본인 얘기하고 싶으신 것 좀 하시면 돼요.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네. 저는 그 파크 시스템스라는 원자현미경 개발 제조 회사에 다니고 있는 6년차 직원 지효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제가 좀 제일 긴 장기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간 그 대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고 같은 방식으로 나중에 이제 중소기업에게 시선을 돌린 케이스인데 먼저 그 질문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회사마다 많이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특히 중소기업은 각 회사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저희는 좀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당일날 쓰는 휴가도 가능할 정도로 뭐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팀 분위기마다도 조금씩 다르고 오히려 그런 건 저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씩 더 유연하게 그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 간의 관계에 따라서 오히려 더 뭐 휴가라던가 교육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년을 다녔는데 저는 이게 첫 회사였어요. 제 인생의 첫 회사였고 그 전에 어디서 인턴을 한 적도 없었고 중소기업으로 들어와서 2년 동안 있는 게 좀 주변을 보면 흔치 않은 경우더라고요. 들었던 경우 같은 경우에 3번을 이직 하셨다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좋은 케이스였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주변의 말을 많이 들어보면. 그래서 그 기업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이 기업은 어떨까, 저 기업은 어떨까. 근데 그거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파악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이제 정보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 있고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좀 튼튼하잖아요. 튼튼한 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뭐 많이 그 정보를 공개할 필요도 없고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기업만 잘 운영을 하시면 되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상장을 하면서부터 이제 조금 더 기사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공식적인 자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중소기업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하나 다 정보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려면 시간이 굉장히 일단 오래 걸리실 거고 아마 대기업을 먼저 지원하시는 이유도 이미 많이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없는데 난 빨리 지원을 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더 많이 더 대기업 쪽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라는 것이 알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지원을 망설이실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검색해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그런 부분은 저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중소기업 들어가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그냥 들어가서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들어가셔가지고 좀 파악을 하시면서 맞지 않으시면 옮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케이스여서 잘 맞아서 계속 근무를 한 경우고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하는지 그 역량 개발성 같은 경우에도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교육 지원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만 원씩 어학 지원비랑 그 여러 가지 체련비도 나오고요. 따로 체련비도 따로 나오고요. 기업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먼저 해보시고 면접을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 준비하시면서 중소기업도 같이 좀 지원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 회사에 대해서 모르지만 가서 가기만 해도 그 회사의 분위기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면담을 좀 해보시고 예, 그러시면 더 긍정적으로 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요. 다 여러분 나이 또래예요. 이제 하나는 지금 올해 졸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데 얘는 대기업 가겠다고 준비를 하는데 저는 지금 얘기하신 쪽으로 정말 권하고 있거든요. 큰 아이는 실제로 알바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판매 회사 판매원 하다가 최근엔 이제 아주 작은 정말 아주 작은 기업 근데 아주 재밌는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긴 좀 안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이 커리어를 그렇게 쌓아가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기업에서 들어가려고 너무 오래 기다리고 하는 시간 그리고 들어가서 실제로 모르겠어요. 뭐 대기업 들어가신 분들 중에 또 이직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뭐 요즘 통계는 아닙니다만 뭐 몇 년 전 통계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같은 데 들어간 분들이 평균 근무 연수가 8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그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뭐 몇억 교육비 뭐 이렇게 따져보면 뭐 그런 평가도 있는데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다른 그 우리 학생들 얘기 좀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현재 재학 중인 3학년 김호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생들이 중소기업만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3년제고 중소기업만 오히려 가려고 하는데 앞서 말한 그 정보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한데 오히려 저희는 직접 가서 한 1, 2주라도 먼저 보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 직접 하는 업무들을 저희가 직접 보고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저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원하는지 그런 거랑 먼저 좀 기업에 대한 정보보다 직접 가서 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저희는 그 방학 때 현장 실습이라는 걸 나가게 되는데 학생들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보다는 강제로 하고 있어서 근데 학생들이 가고 싶은 데를 꼭 자기 과랑 맞는 과를 통해서 가게 하는데 학생들이 다 거의 그냥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호은 씨는 이제 중소기업 가려고 하는 거죠? 네, 어떤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저는 거리랑 그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연봉 이 세 개만 보고 있습니다. 거리가 이제 자기 시간하고 좀 연결되어 있겠네. 네, 그래야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 작아야 돼. 연봉은 어느 정도 원해요? 연봉은 초봉. 한 2,600, 7, 8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우리 저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2,600 이상 받는 분 있어요? 아니 한번 편안하게 2,600 이상 받는 분 있어요? 손 들어 보시죠. 6년 정도 세 분? 네 분? 그러면 벌써 초봉이 그렇게 되지 않죠? 어때요?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우리 장태훈 씨. 맨 처음에 받은 거 얼마나 받으셨어요? 제가 돈 얘기 해도 되죠? 왜냐하면 연봉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오늘은 뭐 이게 무슨 바깥으로 공개되고 이런 게 아니고 신원은 뭐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건 다 혹시 언론에서 와 계신가요? 언론에서 와 계십니까? 네, 지금 한 분? 이렇게 개별 이름은 안 쓰시는 걸로 그냥 이렇게 좀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시면 그렇게 해주실 거고 좀 우리가 돈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저는 느끼기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 어떤 봉급의 수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일단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봉급을 어느 정도 받는 게 그러니까 그 미스매치는 어느 정도 있는지 본인이 받고 싶어하는 것과 생각하는 2,600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현재 중소기업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 처음 들어갈 때 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6년 뭐 3년 이렇게 되시면서 이제 조금 상승하면서 됐을 텐데 그런 실태에 대해서 좀 본인 얘기 아니더라도 혹시 아시면 얘기해 주시고 본인 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제가 지금 저는 그 오산에 있는 제우스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이 회사를 다닌 지 지금 약 4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입사할 당시에 연봉이 2,800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장님이 그 뒤로 바로 초봉 기준을 3,000으로 우선 입사 기준을 그렇게 잡아주셨고요. 지금 현재 저는 뭐 3,000 약 후반 정도를 받고 있는데 대기업보다 낫네요.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처음에 이 회사에 왔을 때 초봉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0 중후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들어와서 2,000 후반대부터 주고 그 다음에부터는 바로 3,000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 회사의 만족도는 굉장히 우선 연봉 임금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고요. 뭐 중소기업마다 다 연봉이 이렇게 이 정도 준다고는 당연히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현재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시고 싶은 얘기 하셔도 돼요. 이제. 돈 얘기 너무 안 해도 예. 아까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회사 기준으로 보면 복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 기준 우선 여 직원분들 첫째로 결혼하시고 출산이 아마 첼로 크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출산하면 1년 정도 무조건 쉴 수 있게끔 그런 당연히 원래 쉬게 해주는 게 맞는데 그것도 맞는데 우선은 저희 회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는 학점 운영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원이 1년에 45학점이라는 대학교 연장선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45학점에 대해서 직무 및 외국어 및을 이수를 해서 45학점이 못 넘으면은 이제 약간의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개인 개발 및 그런 커리어를 올릴 수 있을 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사장님도 이렇게 많이 배워서 이직을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더 잘 되게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 사장님이 첫째로 교육을 굉장히 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어서 그런 거에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빈자리 있어요? 부산에 있는 기업이죠? 예, 맞습니다. 거의 중견기업이거든요. 중견기업이고 코스닥에 중소기업이라고 하기는 좀 이미 단계가 뛰어넘은 회사고. 있으면 내가 좀 가려고 그랬더니. 혹시 중소기업 지금 현재 다니시는 분들이 누구든지 편안하게 얘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안 보이니까 저 성함을 좀 얘기해 주시는 말씀.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만드는 회사인 코코리움에 다니는 김지혜라고 하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도 저희 회사가 제일 미스매치에 맞는 회사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스타트업 기업이고 저는 경력으로 왔지만 저희 밑에 이제 경력이 없는 분들은 2,200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만 기업을 처음에 다니다가 이 회사도 잘 됐어요. 조그만 회사가 성장하는 것도 참 재밌었는데 이제 저의 꿈인 그 목걸이를 걸고 회사를 들어가고 그런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있는 거에 가고 싶어서 그 경력을 이용해서 조금 큰 회사를 들어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고 큰 회사를 다 경험을 해봤고 다시 결국에는 한 1년을 쉬다가 다시 작은 기업으로 가게 됐는데요. 장단점을 말하면은 작은 기업은 확실히 복지가 좋지는 않아요. 제가 놀고 싶을 때 좀 눈치도 많이 보이고 당당할 수 없고 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좀 연봉도 계속 돈 얘기를 하는데 연봉도 좀 낮고요. 이제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제가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전공이 중국어인데 중국어이면서도 할 줄 모르는 영어를 더 많이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막 이제 뭐 회계 쪽도 막 도와달라서 서류 정리도 해보고 다 했는데 대기업을 가니까 그런 건 없어요. 제가 할 일만 하면 되고 칼퇴근도 할 수 있고 야근을 하면은 야근 수당도 나오고 뭐 그날 이제 뭐 쉬고 싶으면 다 쉴 수 있고 한데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큰 기업을 가니까 저의 의견 같은 거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뭐 제가 불만이 있어도 그냥 직원들끼리 푸는 거밖에 없고 상사분들은 너무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정말 필요로 이제 그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분들한테까지는 안 들어가요. 잘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만족도 면에서는 작은 기업이 더 낫지 않나 싶고요. 이제 뭐 중소기업도 가능하면 지원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바라시는 거 들어보면 중견기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소기업이라는 것도 정보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잡코리아나 뭐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솔직히 있는데 자르는 것도 있거든요. 자기가 보고 좀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체계가 안 이루어진 것 같다. 뭐 5명 미만 이러면 딱 닫아버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원하시는 복지라든가 이런 걸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편하고 저의 의견도 다 들어주면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고 저희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님과 항상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는데요. 항상 그 회의 시간이 발전을 위한 저희의 불만을 사장님이 들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 달, 2달 안에는 저희가 말한 걸로 다 바뀌어져 있고 그런 게 되게 만족도를 더 높여주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또 누구 말씀 주시죠? 주제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주제 토론을 좀 할게요. 뭐 또 얘기하실 거 없으신가요? 봉지원 씨가 자꾸만 나를 쳐다보는 게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켜진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일한 지 5개월 차밖에 안 된 굉장히 신입사원이고요. 헤르메시스라는 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저도 구직자였고 눈이 굉장히 저도 제가 생각해도 이 내가 높은 건가 싶을 정도로 구직이 안 됐었고요.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사실은 5개월 차밖에 안 돼서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구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랑 지금 일을 하면서 이제 볼 때랑은 눈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저도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좀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욕심도 많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대기업 들어갔다고 하고 싶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와서 일하고 이렇게 배우고 하다 보니까 나를 키울 수 있는 곳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이렇게 앞서서 말씀 많이들 하셨다시피 이제 대기업 같은데 큰데 들어가면은 내가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고 그것만 하면 이제 더 이상의 뭐 일은 없고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회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하고자 하면 이렇게 많이 그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거는 어느 중소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이 많고 사람이 적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해야 하는 일도 많아지고 하니까. 근데 이제 돈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돈이 적긴 한데 거리가 가까워서 저는 선택을 했거든요. 불과 차 타면은 30분 정도만 가면은 되니까 그런 것도 여러 면에서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눈이 많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가서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이제 대기업이나 좀 그런 부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복지면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복지가 안 좋다 이거는 조금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희 회사도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딱히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일주일에 40시간 정도만 근무를 하면 그거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오후에 내가 업무 효율이 높으면 오후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딱히 아침에 딱 9시까지 와라 이게 아니라 이제 효율성인 면에서 이제 많이 회사에서 고려를 해주고요. 그렇다 보니까 복지 면에서는 이렇게 뭐 대기업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제가 하고 싶은 말 많이 둘러보면은 나에게 맞는 내가 성장할 수 있고 회사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많이 사실은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소기업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보가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기회를 잡으면 이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편안하게 얘기하실 분. 네. 홍은비 씨. 네. 저는 기업지원과 청년 인턴으로 근무했던 홍은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러니까 대기업의 그 네임밸류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중소기업의 인지도가 부족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는 거를 꺼려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우수 중소기업 연합체를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청년들이 믿을만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심어줌으로써 청년 구직자들이 그 우수 중소기업 연합체에 취업을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정책 제안입니다. 네, 계속. 그래서 그 우수 중소기업 연합체를 조성해 거기다가 복지 지원을 해준다면 청년 구직자들이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두 분 더 듣고 조금 제가 주제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네, 김효수 씨.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증진과에서 근무했던 김효수라고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 2군데를 다니다가 지금 인턴을 하게 된 건데요. 제가 첫 번째 회사에서 퇴사했던 이유는 그 회사는 복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학원비도 지원을 해주시고 책을 사게 되면은 영수증을 주시면 뭐 그거를 저한테 현금으로 돌려주시는 정도로 직원 복지가 좋았는데 한 번도 이용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야근과 주말 출근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시간조차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회사가 망해가지고 원치 않게 퇴사를 하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회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 회사를 퇴사하게 된 이유는 업무 특성상 이라는 그 단어로 이제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시질 않았거든요. 밤샘 근무도 있었고 주말에 출근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제 뭐 그냥 대체 휴무를 주시는 걸로 이제 저의 일한 만큼에 대한 노동의 비용을 지불해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하니까 퇴사한 게 큰데, 이제 저는 이제 2군데를 거치고 퇴사해서 이제 이걸 하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저는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이제 생긴 거예요. 어느 정도의 선입견도 생기기도 했고. 근데 이제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저는 겪어봐야지 알 수 있었던 일들인데 겪어보지 않아도 뭔가 경기도에서 이 회사는 이런 걸 챙겨주고 뭐 사내 분위기는 이렇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이해를 돕게끔 정보를 제공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그 비어 있는 일자리들을 저희가 찾아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말씀, 예, 이준영 씨. 네, 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이준영입니다. 일단은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뭐 롤러코스터식으로 1학년 때는 굉장히 놀기도 하고 4학년 때는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일단 제가 1학년 때 놀았던 이유가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몰랐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을 해주실 때 그쪽 관련돼서도 일단은 학생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원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이렇게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소기업을 꺼리는 이유가 물론 돈 문제도 있지만 안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기업에서 중견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직은 쉬운데, 사실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중견기업으로 이제 이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하실 말씀 혹시 못했는데, 예, 없으면 제가 이제 한번 주제 토론을 좀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미스매치를 고민을 하면서 왜 청년들이 안 갈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일자리는 비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고민, 복지가 부족하다, 정보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조금 뭐 대표님들 또는 이제 실제로 아주 이런 자리가 아니라 조금 작은 자리에서 1대1 또는 1대2 이렇게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같은 것도 보면 역시 연봉 문제, 그러니까 기본에 깔려 있는 것, 그다음에 이제 교통 문제, 아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교통 문제, 그다음에 주거, 보육,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연봉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정책을 함에 있어서 과연 이 미스매치라는 게, 지금 연봉은 크게 오늘 드러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아까 어떤 분이, 봉지원 씨가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그 잡코리아나 우리 아니 사이트 워크넷 들어가서 보면 이 카테고리가 쫙 나오는데, 어느 일정 수준의 연봉 이하는 아예 고려 대상에 안 집어넣는 거 아닌가 하는 혹시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내가 최소한 연봉이 어느 정도는 돼야 내가 일단 이 리서치하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그냥 물어봐도 될까요? 연봉이 한 2,500만 원은 돼야 내가 카테고리로 집어넣는다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이미 취직하신 분들 빼고, 여기 구직 하시는 분들 중에 2,500원 넘어야 나는 한다. 예. 그다음에 난 한 2천만 원만 넘으면 들어간다. 아무도 없군요. 2,500원 돼야, 예를 들면 2천 한 300 정도 되면 난 들어간다.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2,500선이 연봉의 어떤 최저 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뭐 다 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2,500씩 줄 수 있는 중소기업이 뭐 여긴 중견기업이니까 그렇고, 과연 많은가요? 제가 통계로 보면 2,500을 줄 수 있는 중소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답 안 하신 우리 민혜 씨, 이름이 성은 안 보이는데 어때요? 본인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초봉이 2,500이 넘는다는 게 어떤가요?
제가 여기 지금 헤르메시스라고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데 아 같이 오셨구나.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 지원 그거를 해가지고 연결돼서 온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예. 이제 한 달에 50만 원씩.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 예. 근데 이제 그쪽에 연결된 회사들 이제 면접 보러 가고 하면서 거기서 희망 연봉 물어보고 어느 정도 줄 수 있다 하면서 얘기할 때마다 2,500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보통 어느 정도예요? 대부분 근데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 2,400 정도였어요. 2,400. 네. 2,400 정도면 많이 있습니까? 2,400 정도의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제가 면접 보러 간 회사들은 대부분 그 정도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 미스매치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2,500 최소한 2,500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 박사님 연봉 관련돼서 혹시 조사해 놓은 거 있어요? 마이크로 좀 얘기해 주시면. 예. 네, 고용정보원에서 2016년도에 이제 브리프로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그 몇 년도요? 2016년도에 16년도. 발표된 거지만 조사된 자료는 2010년에서 13년도에 이제 조사를 한 걸로 나와 있고요. 거기 의중임금, 그러니까 의중임금이 희망하는 임금을 얘기를 하죠. 그 차이가 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으로는 좀 환산을 해주시고요. 월로 보면 이제 남성 대졸자의 경우에 217에서 245만 원, 여성의 경우에는 186만 원에서 214만 원 정도로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조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 중소기업이 평균적으로 줄 수 있는 월급 이런 거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기업에서 줄 수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갭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 자료가 되지 않고요. 네. 저희가 그런 자료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 지금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연봉 한 2,500은 돼야 이제 어플라이를 할 거를 고민을 하시고 그 이하의 기업들에 대해 중소기업은 아예 고려를 거기서 플러스 이제 예를 들면 복지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발전 가능성 뭐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큰 격차가 존재. 정영훈 씨. 네, 아까 연봉 금액 문제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수령 금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집 간의 거리를 따졌을 때 교통비나 이제 혹시나 회사 근처에 뭐 새로운 자취를 하게 될 경우 주거비 이런 걸 따졌을 때 그리고 세후 이제 실수령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회사 중소기업마다 이제 개인의 역량에 달렸긴 하지만 이제 성과금, 성여금을 많이 제공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전 연봉이랑 세후 연봉이랑 많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금에 따라서 그 실수령 금액을 많이 달라지는데 그거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가 있고 이제 보장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은 이제 굳이 2,500이 아니라 이제 실수령은 이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보가 있었으면은 좀 더 희망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까 그 지사님이 물어본 것 중에서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주고 있는 게 월 급여가 한 328만 원으로 수당 빼고 본봉만요. 328만 원. 세전이죠, 세전. 네, 세전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248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수당까지 합하면은 대기업이 584만 원 정도 되고요.
중소기업이 321만 원 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평균을 네, 얘기한 평균입니다. 거죠. 예. 그것도 이제 초봉이 아니라 이제 전체 평균. 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수준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낸 수치입니다. 네. 예. 처음 들어가는 초봉 월급은 거기는 이게 아니라 평균 네, 네, 맞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54% 정도 임금이요. 대기업의 54% 정도. 양쪽 정규직끼리를 비교했을 때 그런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오늘 좀 이제 3시 50분까지라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혹시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좀 정책 개방 이제 뭐 제 주제 토론은 끝났고요. 정책에 좀 앞으로 이런 역점을 둬달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쓰신. 네, 저희는 그 TNL이라고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최근 한 3, 4개월 동안 직원을 채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와서 우선 1차적으로 저희 회사 위치 자체가 조금 이렇게 시골 쪽에 있고 교통이 좀 불편하고 주변에 좀 인프라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우선은 면접을 보러 와서도 면접을 보고 합격 통지를 보내도 실제로 입사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사람들의 시선이 내가 갔을 때 이 회사 저도 이 회사를 이직을 하면서 맨 처음 면접 보러 갈 때 내가 이런 회사까지 다녀야 되나 이렇게 시골까지 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보면서 내가 이런 시골까지 와서 여기 오면은 내가 일이 끝나고 할 게 없는데 난 뭐하지? 또 내지는 또 나가려면은 저기 오산 쪽까지 나가야 되는데 교통이 1시간에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때 좀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합격을 해도 다시 생각을 하고 딴 데 더 좋은데 좀 교통이나 이런 복지 부분이 내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은 데를 더 찾아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뭐 기회가 된다면 약간 물론 이렇게 좀 뭐랄까 잘 구성되어 있는 회사도 있지만은 저는 좀 이렇게 주변 시설이 좀 낙후되고 좀 떨어지는 그런 업체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저희 회사 주변에도 회사들이 많고요. 그런 쪽에 좀 뭔가의 지원이나 개발이 좀 하면은 저는 회사 아무래도 좀 이미지 자체도 처음 보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보는 이미지 자체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제 교육을 이제 직무를 받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보통 여러 아카데미 그 기관들이 있는데 교육비가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근데 경제과학진흥원은 도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가 모르는 거를 배워야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경제과학진흥원 이런 곳에서 더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은 여러 이제 직무를 저희가 이제 좀 더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교육비를 조금 덜 내면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좀 커리어를 올릴 수 있게끔 그런 지원도 좀 많이 있으면은 아마 지원자들도 그런 이제 미래를 봤을 때 더 중소기업에 더 많이 다니지 않을까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이 잘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중소기업에게 어떻게 좋은 인재들이 가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지금 교통 문제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버스 회사가 이제 경기도 거면 그냥 들어가 이러면 되는데 이 버스 회사도 다 사기업이라 그 안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에 왜 떨어져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기업을 그냥 무조건 너 들어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따복 버스라는 걸 만들어서 따뜻하고 복된 버스 이래서 뭐 이렇게 시골이나 산단 지역 중에 좀 어려운데 이런 데를 좀 버스를 보내는데 저희가 뭐 버스 회사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제한적이고요. 그러나 점점 늘려가고 있고 저희가 이제 공단 같은 데 가면 산단에 가면 대부분 이제 산단 대표님들이 오시면 버스 넣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를 넣을 수 있는 업체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강제할 수 없으니까 설득과 설득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더 어려운 데는 지금 산단도 아니고 외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경제 논리를 보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있지만 하여튼 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늘은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보육 얘기는 안 하십니다만 어린이집 얘기도 많이 하세요. 여성들의 경우에 특히 직장 어린이집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도 하고요. 또 주거 문제 뭐 기숙사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런 고민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제가 끝으로 고민하는 정책과 관련돼서 하나 좀 한번 그냥 편하게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두 가지 정책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 뭐 중소기업으로 가는 보니까 이제 봉급이 최소한 얼마는 돼야 내가 이제 가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갭이 있잖아요. 갭. 오늘 생각했던 분들은 갭이 엄청 큽니다. 이게 지금 고민인데 그 갭을 메워주는 것을 뭐 한 2, 3년 정도 하면 나는 이 정책이 좋겠다가 1번이고 아니다. 뭐 당장 이 갭을 메꿔주는 얼마의 정책보다 그보다 당장 실수령하는 액수는 적겠지만 여기서 예를 들면 10년 정도를 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꼭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에 계속 조금씩 아까 그 당장 이렇게 찾는 거 그 현금으로 당장 받는 이거보다는 액수는 작지만 꾸준히 근무하면 예를 들면 자산 형성을 얼마 이상 해준다 하는 두 가지 정책이 있다면 어느 걸 선호하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번이 조금 예를 들면 뭐 이건 그냥 얘기하는 옛날 이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100만 원 준다. 예를 들면 그래서 뭐 한 3년, 2, 3년 지원한다는 정책과 이 100만 원 아니에요. 기적은 100만 원 하면 죽습니다. 경기도가 돈 없어. 그런 정책과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30만 원, 40만 원 뭐 이렇게 모아서 1년에 뭐 한 5년 해서 뭐 몇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이 자산 형성과 근데 그걸 못 찾죠 그때까지는. 그래서 몇 년이 되면 그때 자산 형성이 돼서 이자도 막 붙고 그래서 이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1번, 2번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할지 한번 거술해 보겠습니다. 당장 현금으로 받아서 내 소득이 조금 올라가는 게 좋겠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선생님 그 2번은 본인 돈도 좀 내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 돈도 좀 내야죠. 예, 당연히. 본인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리고 두 가지 중에 우리 돈만 갖고 하면 안 되고 예, 같이. 그렇죠. 예. 1번은 이렇게 현금 일시불로 이렇게 몇 년 동안 단기간 동안 임금 보전을 하는 게 1번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 돈도 좀 붓고 뭐 상당 일정 기간 되면 상당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쪽의 정책을 더 좋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 예, 뭐 비슷비슷하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내용에서 조금 더 좋은 오늘 그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